저는 오늘 저희 제품 중에 멀티비타민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멀티비타민은 남성과 여성의 것이 나누어져 있어요. 모든 성분이 다 같고요. 한 제품에는 라이코펜이 들어있고 한 제품에는 크랜베리가 들어있는 게 다릅니다. 어, 그러면 떤 제품인지, 그 저희가 왜 비타민을, 어, 미네랄을 섭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런 푸드 피라미드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대학을 다닐 때나 아니면 고등학교 때 봤는지 이게 참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음식물이 어느 걸 많이 먹고 어느 걸 좀 적게 먹어야 한다는 그런, 이렇게 약간 어느 정도 양에 대해서 비율을 맞춰놓은 그런 건데요. 1992년에 USDA에서 만들어 놓은 이런 푸드 피라미드가 아마 처음 시작인 것 같아요. 이, 이 피라미드에서 안내된 대로 사람들이 섭취를 했을 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빵 종류를 굉장히 많이 먹었고요. 그 다음에 야채, 과일도 그 다음으로 많이 먹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좀 덜 먹어야 되는 게 유제품이었고 고기 종류였어요. 그리고 가장 좀 적게 먹으라. 그냥 뜸뜸이 먹으면 말고, 먹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게 지방이나 기름 이런 단 종류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 당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 푸드 피라미드를 이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위주로 섭취를 하세요 했을 때 비만율이 오히려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 피라미드에 의하면 60% 이상이 탄수화물이고요. 아주 지방은 되게 최소화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에너지를 내는 건데, 이렇게 탄수화물과 이제 여기 탄수화물로 이제 위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걸 태우지 못하니까 어, 비만율이 더 증가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 2005년에 개정판을 냈습니다. 개정판을 내서 좀 그림도 바뀌고 이렇게 어느 정도 중요도도 조금씩 바뀌었어요. 제일 많은 게 이런 통곡물 종류였고요. 탄수화물, 그다음에가 뭐 과일, 야채, 그다음에 이제 유제품, 그다음에 이제 고기류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개정할 당시에 이미 성인의 65% 이상이 비만이 실정이었어요. 저희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에 굉장히 비만이 굉장히 많죠. 그 사람들이 원래부터 그랬는지 아니면 식생활이 이렇게 바뀌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체형에 비해서 엄청나게 뚱뚱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무슨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라미드가 USDA에서 나왔었는데, 같은 해에 하버드에서는 또 이렇게 이 헬티 이팅 피라미드라고 해서 이렇게 또 조금 다른 형태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여기서는 동물성 지방 그리고 식물성 지방을 구분을 해놨어요. 이 피라미드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입니다. 운동이고, 건강하게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내 몸무게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과일, 야채, 그다음에 건강한 오일, 그 지방, 건강한 지방, 그리고 통곡물류가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좀 써 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견과류, 그 콩류, 그다음에 생선, 뭐 닭고기, 계란, 뭐 이런 종류의 단백질들. 그 다음이 이제 데어리 제품, 뭐라죠? 유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치즈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되고, 가장 좀 적게 먹어야 할 것들이 빨간 고기예요. 빨간 고기, 저희 소고기, 돼지고기. 그리고 그다음에 흰 곡물로 만들어진 빵. 그래서 우리가 하얀 식빵 그런 거나 아니면 파스타. 그리고 여기서 별로 권하지 않는 제품이 포테이토, 감자가 있더라고요. 감자도 있고, 그리고 아주 단 드링크나 이런 것들은 그냥 있으면 먹고 아니면 말고, 웬만하면 먹지 말고, 소금. 그래서 여기 제가 좀 생각이 났던 게, 여기서는 이제 정제탄수화물과 통곡물을 구분해서 정제탄수화물을 웬만하면 좀 줄이고 통곡물을 많이 권유를 했고, 지방이나 탄수화물이 또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그런 좀 의식을 좀 바꿔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삼각형 그 옆에 왼쪽에 보면은 매일매일 멀티비타민을 좀 섭취를 하고, 거기다가 엑스트라로 비타민 D를 좀 먹어주는 게 좋다. 그리고 옵션으로 뭐 때에 따라서
이렇게 와인인 것 같아요. 와인 종류는 좀 먹어도 괜찮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좀 바뀌었던 게 빨간 고기들, 예, 고기들에 대해서 좀 너무 많이 섭취 안 하는 게 좋다. 그리고 통곡물보다는 아니, 정제 탄수화물은 조금 피해라라는 이것들이 이제 좀 더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것들이 또 나중에 또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러면서 딱 보시면 되게 간단해졌죠. 간단해졌는데 이런 밥 먹을 때 접시에다가 저희가 먹는 음식을 분포를 할 때 과일 그래서 4분의 1씩 나눴는데 그 좀 이렇게 양들이 조금 비율이 조금 다르죠. 채소 많이 먹고 과일은 조금 아무래도 당분이 있으니까 조금 천연당이긴 하지만 그 좀 덜 먹고 곡물을 좀 많이 먹고 단백질도 또 그만큼 먹는데 유제품도 같이 조금 먹어주고 그래서 이 식단을 이렇게 잘 따랐던 사람들이 18년이나 12년 정도 추적 검사한 결과에 따르면 심혈관 질환, 암, 만성질환 이런 발병률이 11%나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버드에서도 또 업데이트돼서 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여기 위에 조그맣게 바로 앞에 USDA에서 나온 거랑 좀 비교를 해놨죠. 거의 비슷해요. 과일이 조금 더 줄었고요. 채소는 더 많이 먹으라고 해놨고 통곡물과 건강한 단백질이 이렇게 반반씩 4분의 1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기름을 먹으라고 또 추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좀 따라왔던 사람들은 만성질환 발병 확률이 20% 낮아지고 심혈관 질환 발병 확률이 또 40% 이상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5년에서 2011년까지 이렇게 바뀐 이 패턴을 보면 비타민,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채소 과일이 굉장히 많이 그 퍼센테이지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단백질은 이제 건강한 단백질이라는 것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통곡물도 굉장히 많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단백질이라는 게 이렇게 보면 뭐 피쉬, 그다음에 닭고기류, 그다음에 콩, 그리고 이제 빨간 고기나 치즈는 좀 피하고 베이컨이나 콜드컷이 저희가 스팸이라고 하는 그게 콜드컷이더라고요. 콜드컷이나 그런 가공된 육류는 조금 피하라. 저희도 이렇게 가공된 육류, 햄 종류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웬만하면 안 먹는 게 좋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건강한 단백질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2005년도에 그 피라미드 옆에 있는 조그만 그림에 보면 비타민 섭취하고 엑스트라로 비타민 D 더 섭취해 주라고 그런 말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또 멀티비타민은 왜 먹어야 되는지가 이 피라미드를 보면서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옛날부터 5대 영양소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5대 영양소가 비타민, 무기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었다가 얘네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6대 영양소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추가가 된 게 물이죠. 물이 그만큼 중요한데 사람들이 이거를 아직 뭐라죠? 이렇게 물을 많이 안 먹고 산 거죠. 그러니까 몸이 뭔가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흡수가 안 되고 뭔가 그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물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또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또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즘에는 7대 영양소로 불리더라고요. 물에 또 뭐가 추가가 됐을까요? 섬유소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섬유소, 그래서 저희가 건강하게 장이 깨끗해지고 모토염을 배출하고 그러려면 또 섬유소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7대 영양소로 불리우고 있어요. 비타민이란 말은 생기라는 뜻입니다. 생기라는 비타라는 그 단어와 아민이라는 물질이 합쳐서 비타민이라는 생명이라는 그 단어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비타민은 영양소 중에 하나고요. 동물의 정상적인 발육과 영양을 유지하는 데 미량으로 중요한 작용을 하는 유기화합물입니다. 에너지는 내지 않지만 신체 기능 조절에 아주 필수적인 영양소고요. 동물의 체내에서는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로부터 섭취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이 부족하면 특유의 결핍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전에 공부할 때 비타민 A가 부족하면 C가 부족하면 뭐가 부족하면 나타나는 현상들 외우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현상이 이렇게 자주 나타납니다. 비타민은 에너지는 생성을 하지 못하지만 몸의 여러 기능을 조절을 합니다.
효소나 조효소의 구성 성분이 되어서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또한 무기질의 대사에도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그런 원활한 물질 대사를 도움을 주고요. 영양소들이 제대로 이용되도록 할 수 있는 효소를 또한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살이 찌고 안 찌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그런 것들 대사가 안 되는 데 따른 또 하나의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비타민은 없어서는 안 돼. 저희가 표현을 그렇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라는 장작만 열심히 넣어 놓고 저희 비타민 무기질이라는 그런 성냥, 불쏘시개를 넣어 주지 않으면 이게 태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비타민을 많이 먹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야 할까요? 적당량 먹어야 할까요? 이거는 요즘에도 이렇게 건강 프로그램 나오면 아직도 많이 먹으면 이게 좋다 저게 좋다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게 또 유튜브를 또 막 찾다 보면은 어떤 의사님 아니면 박사님들이 그 많이 먹을 필요 없다. 적당량 먹어야 된다 하고 또 어떤 또 의학 박사는 심지어는 비타민 무기를 전혀 그렇게 비타민제로 먹을 필요가 없다.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뭐 어떻게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뭔가는 좀 많이 먹어야 하고 좀 적어야 되는 거는 제가 어떤 비타민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비타민은 수용성하고 지용성 비타민이 있어요. 수용성은 비타민 B 복합체 8가지랑 그다음에 비타민 C를 말하고요. 지용성 비타민은 A, D, E, K 이렇게 4가지가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수용성 비타민은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물이 없어도 우리 몸에서 쉽게 흡수되는 비타민이고요. 체내에 오래 저장되지 않고 신장에 의해서 아주 엄밀하게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은 우리 몸에 흡수되려면 지방의 도움이 필요한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즉시 이용되거나 또는 나중에 이용될 수 있도록 지방에도 저장이 되고 간에도 저장이 되는 게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수용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BC, 그다음에 지용성은 A, D, E, K가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그 비타민을 만약 알아보시거나 이렇게 접하시면서 이렇게 항산화, 항산화 비타민 이런 표현들 아니면 단어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요거에 대해서 잠깐 좀 알아볼게요. 산화는 우리 몸의 세포가 노화되는 것이 곧 산화되는 겁니다. 금속이 이렇게 바깥에 오래 철이나 이런 게 있으면 녹슬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받아들이지만 그 중에 2%가 가장 아주 강한 산화력을 가지는 활성산소로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그 활성산소가 바이러스나 세균을 공격하는 작용이 있어서 너무 증가하면 정상세포까지 산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상산화, 산화를 거기에 저항하는 거는 내 몸의 산화를 억제하는 게 항산화라는 거고요. 항산화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우리 몸에 생성된 활성산소를 공격성 없는 물질로 전환하거나 제거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항산화 효소나 항산화 물질, 항산화 비타민, AC 또는 코큐텐, 뭐 글루타치온, 알파리포산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항산화 비타민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역할을 하는 비타민이겠죠. A, C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붙여서 에이스라고도 부르잖아요. 지금 축구팀의 에이스 있죠. 제가 잘 아는 뭐 손흥민 내지는 이렇게 여러 가지 분들 정말 최고 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AC가 아주 항산화의 대표적인 주자입니다. 그럼 우리 제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저희 그 멀티비타민에는 비타민 A가 125% 베타카로틴 형태로 들어 있습니다. 동물의 간이나 어유, 달걀 같은 데 많이 들어 있는데요. 비타민 A의 전구체 형태로 들어 있어서 녹광색 채소와 과일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C는 133%, 이 퍼센트는 하루 권장량의 이 퍼센테이지죠. 그래서 비타민 C는 유기농 아세로라 주스 파우더에서 추출을 한 겁니다. 시중에 아니면은 또 타 회사에 보면 아세로라로 만든 비타민 C가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C 제품을 보시면 아세로라에서 추출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비타민도 아세로라 주스 파우더로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비타민 C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많이 사용되는 원료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E는 447%가 들어있는데요. D알파 토코페롤 석시네이트라는 형태로 들어있어요.
비타민 E의 친수성, 수용성 천연 유도체인데요. 많은 암에 대한 세포 사멸 활성을 유도합니다. 식물성 기름이나 땅콩, 아스파라거스 등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저희 제품은 D알파 토코페롤이잖아요. 그래서 천연이고요. DL알파 토코페롤로 시작하는 그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이게 주요 성분, 세부 사항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은 합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비타민 A, C, E 이렇게는 이렇게 그림에서 보듯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이렇게 공격했을 때 우리 몸에 막아주는 우산처럼 비를 막아주는 그런 항산화제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타민 A는 전구 물질이고 세포막의 지질 과산화 방지를 하고 LDL의 지질 산화를 방지해 주고요. 비타민 C는 모세혈관의 기점막 보호해주고 세포 산화에 의한 손상 방지. 산화된 비타민 E를 또 재생을 시켜줘. 다시 살려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항산화 작용을 할 수 있게 부활시켜 주는 역할도 합니다. 비타민 E는 LDL 콜레스테롤의 분자 내로 들어가서 산소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보호를 해줍니다. 심장 질환으로부터 보호력이 굉장히 막강하고요. 지용성이라서 지질에 용해돼서 세포를 보호하는 그런 세포막의 주요 성분이 됩니다. 활성산소에 의한 세포막의 산화를 억제해주죠. 막아서 당과 혈류, 세포 지질의 과도한 산화를 억제해주는 게 이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이 항산화 비타민 대표 주자 A, C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비타민 B가 복합체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8가지가 다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B는 저희가 어, 그 활력 비타민, 에너지 비타민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죠. 퍼센테이지를 보시면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왜 굳이 이렇게 많이들 넣어놨을까? 정말 중요하니까 이렇게 많이 넣어놨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타민 1부터 12까지 이렇게 8가지가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들여다보기에는 그동안 굉장히 많이 들으셨고 이건 너무 또 길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추려봤습니다. 비타민 B는요, 에너지 대사에 기여를 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태워서 대사를 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그런 비타민이고요.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대사에도 필수적입니다. 면역 체계에도 강화해주고 신경계 유지를 하는데도 필수한 요소고요. 피부와 머리카락의 건강을 유지, 세포 분열하고 성장에도 관여하고 정신적인 피로를 줄여주고 스트레스 저항력도 높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8가지라서 1, 2, 3, 4, 5, 6, 7, 8이면 딱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1, 2, 3, 5, 6, 7, 9, 12 이렇게 8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거 많이 어려운 숫자 아니니까 이 정도 8가지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소비자 만났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는 저희는 미네랄도 들어있습니다. 미네랄이 없으면 좀 짜증난대요. 예민해지죠. 그래서 스트레스와 짜증을 방지해주고요. 폐경기의 골다공증도 방지를 해줍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해준 역할도 하고 있어서 노화를 늦춰주고요. 기억력, 판단력, 학습 능력의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매끈하고 건강한 피부도 재생해주고 변비 완화와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거는 제가 어디에서 기사를 좀 꺼내온 건데요. 요거 잠깐만 한번 살펴볼게요. 어, 음, 단백질, 지방, 당질, 비타민 그런 것들은 주로 탄소, 산소, 수소, 질소의 유기질로서 일부는 생체 내에서 합성이 가능해요. 어, 비타민은 합성이 가능한데 미네랄은 무기질이며 생체 내에서 합성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식품을 통해서 섭취해야 된다. 야채나 과일 등도 식물 내에서 합성하는 것이 아니고 토양에서 미네랄을 흡수하는 것을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흡수한 것을 저희가 먹으니까요. 그래서 미네랄은 약 3% 소량이 필요하지만 체내의 여러 가지 생리 기능을 조절해주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한 이유는 토양의 미네랄이 산성비에 다 쓸려 하천으로 갔기 때문이에요. 화학비료, 연작으로 토양의 미네랄이 고갈이 됐고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먹는 식습관에도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저희가 받는 스트레스, 약물, 술, 담배 등의 영향으로도 저희 몸의 미네랄은 크게 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네랄이 부족하면 비타민도 쓸모가 없대요. 그래서 비타민은 영양소에 있어 필요 불가결한 복합 화학 물질이며 신체의 일부 중 특별한 조직 정상적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각각의 비타민이 매우 중요한 것을 알고 있다. 어느 비타민이라도 부족할 경우 질병을 유발한다. 그러나 비타민이 신체의 미네랄 사용을 조절하며 미네랄이 부족할 경우 비타민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일반적으로 잘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 없으면 서로 또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비타민이 부족할 경우 우리 몸은 미네랄을 사용할 수 있지만 미네랄이 부족하면 비타민은 쓸모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네랄은 신체에서 여러 반응의 촉매 기능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그네슘은 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분해, 합성 과정이 관리하고 불이, 칼슘, 칼륨, 망간, 아연 등은 많은 종류의 원소들은 체내 이화작용, 동화작용, 촉매 효소. 아니 중간중간에 얘네가 없으면 얘가 안 되는 거. 그 다음은 못 넘어가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가 둘이 같이 먹어야 되는 비타민만 먹고 미네랄만 먹는 게 아니라 서로 역할을 하려면 둘이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미네랄은요, 저희 제품엔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콜린, 철분, 요오드, 아연, 셀레늄, 망간, 크롬, 몰리브덴, 칼륨. 콜린은 신경 전달 물질, 세포막 구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요. 철분은 여성용에 들어 있습니다. 헤모글로빈 생산하고 산소 운반하는 그런 역할, 거기에 도움을 주고요. 요오드는 아시죠? 갑상선 호르몬, 그 대사작용. 그리고 아연은 면역 체계에 그리고 중금속을 이제 끌어내는데 그리고 인슐린을 이동하는 데 있고요. SOD라는 그런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셀레늄은 아시겠죠? 아까 그 에이스 비타민 그 항산화제랑과 더불어서 굉장히 걔네보다 훨씬 더 막강한 항산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중금속도 끌어내주고 갑상선 대사 그다음에 2,940배 항산화 역할을 더 한답니다. 그 에이스보다. 망간은 신경 전달 물질 생성과 지원, 뼈 형성과 유지. 그다음에 크롬 많이 들어보셨죠? 인슐린 결합 하고 해서 혈당 조절하고 지방 대사하고 고지혈과 고혈압 조절해주는 그 몰리브덴은 다른 데 많이 없는데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산화질소를 유지해주고 중금속을 배출해주는 역할을 해요. 또 칼륨은 뭐죠? 수화 증폭기 거기에 있는 그 전해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세포내 수분 유지해주고 나트륨을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 SOD 아까 전에 그 아연 있을 때 SOD 있었죠. 우리 몸의 항산화 효소가 SOD, 카탈라제, 글루타치온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가장 큰 항산화 효소입니다. 1초에 약 1만 개를 제거할 수 있고요. 근데 SOD를 이루는 주된 성분이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SOD의 원료는 구리, 아연, 망간 등의 미네랄이 원료입니다. 그래서 카탈라제는 SOD가 분해한 활성산소의 분해물을 다시 한번 분해해서 보다 안전한 형태로 바꾸는 효소고요. 그 카탈라제를 구성하는 원료가 저희 안에 들어있는 철과 망간입니다. 그 글루타치온 효소. 글루타치온 그 저희 홈쇼핑에서 많이 팔잖아요. 여에스더 하시는 분들 많이 팔아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제가 비타민을 이제 전달을 하다가 여기 리보그세는 글루타치온 없냐고 물어보는 여성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글루타치온은 그 효소는 활성산소 중에서도 독성이 강한 물질을 분해 중화시켜서 담즙으로 배설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 글루타치온의 주 원료이자 성분이 셀레늄입니다. 그래서 셀레늄이 글루타치온이 하는 그 역할을 더 잘하도록 촉매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셀레늄을 이렇게 많이 여기서 이렇게 충분하게 섭취를 하면 굳이 글루타치온을 따로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SOD는 가장 강력한 활성산소 제거 능력을 가진 우리 몸속의 항산화 효소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체내에서 생성되는 양이 줄어드는 게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이 많은 제품들을 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 비타민 무기질 외에 그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간 것들이 L-글리세린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크랜베리가 여성 거에는 크랜베리가 들어있고요. 남성 거에는 라이코펜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두 제품 공통으로 마리골드 꽃 추출물이 120g씩 들어있는데요. 그 안에는 루테인과 지아단틴이 5g, 2g씩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글리신은 가장 단순한 아미노산 할 때 들어보셨죠? 저희 아미노스에 있습니다. 그리고 근체에 의해 합성되는 비필수 아미노산 중에 하나인데요. 단백질을 합성하는 20개의 아미노산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화합물과 단백질을 합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L글리신은 세린, 사르코신,
푸린, 크레아틴, 헤모글로빈, 글루타치온, 콜라겐을 포함한 다양하고 중요한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필요하므로 인체에 가장 풍부한 단백질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어, 글루타치온 있잖아요, 이 안에. 그래서 그거 하는 게 셀레늄이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 아마 같이 글리신이 들어가 있는 것가 아닌가 싶습니다. 골관절염 예방해주고 우울증 완화해주고 수면의 질을 개선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크랜베리가 여성 제품에 들어있는데요.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 블루베리과에 속한 열매입니다. 크랜베리 이렇게 건 크랜베리로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요. 그 떫은 맛을 내는 그 성분 프로아노시아니딘이 요로감염을 일으키는 대장균이 요로상피세포에 부착하는 것을 억제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변의 산도를 높여서 박테리아를 죽이고 항염하는 효과. 그래서 이 크랜베리 효과를 찾다 보니까 심장 건강 개선, 그다음에 요로 감염, 에너지 공급, 소화 개선, 면역력도 있는데 이 전립 저희가 여자 제품에 들어 있는데 이 크랜베리에도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 여잔데 남잔데 모르고 여자 제품을 시켰네.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게 아니라요. 그거 다 같이 드셔도 돼요. 저희 그 비타민 제품 그 안에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보시면 그 라이언 박사님께서 이렇게 남자과 여자가 먹어도 되고 여자과 남자가 먹어도 돼. 이렇게 다 안내해주는 그런 동영상도 있어요. 그리고 라이코펜, 이는 토마토나 수박, 당근 요런 색깔들 붉은 채소나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그런 색소의 일종인데요. 근데 딸기나 체리에는 없습니다. 지용성 물질이라서 기름으로 조리하면 흡수가 없대는데 서양에서는 기름으로 하는 토마토 요리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 라이코펜은 남성 호르몬 보충해 준 역할을 하고 항암에도 효과가 있고요. 노화 방지, 혈압 관리, 피부 비용, 그리고 또 전립선 건강에도 도움을 주죠.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마리골드꽃 추출물입니다. 이 루테인 지아잔틴을 함유하고 있고요. 황금색에 가까운 주황색 색소예요. 카로티노이드 성분이고요. 이것들이 몸에 흡수돼서 몸에서 비타민 A로 전환돼서 아주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그 유재석이 선전하는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따로 드실 필요 없이 저희 멀티비타민 하나 드시면 이렇게 이 안에 또 하루에 필요한 충분한 양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마리골드 꽃 효능은 눈 건강에 도움을 주고요.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항암 작용에도 도움이 있고 소화기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굉장히 이게 마리골드라고 굉장히 이 꽃 이렇게 말려서도 그런 거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출물입니다. 영양소입니다. 이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살짝 다르긴 해요. 그래서 루테인은 카로티노이드 그 옐로우 계열이고요. 황반병성을 예방해 주고요. 블루라이트 필터링. 이게 눈에 요즘 핸드폰 많이 봐서 깜깜한데 그런 것도 눈이 막 필요한데 그런 것들 좀 개선해 주는 효과가 있고요. 지아잔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로티노이드 계열인데 옥수수나 파프리카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황반 보호해 주고 항염 효과 있어서 눈의 염증을 줄이고 시력 손상을 예방해 주는 그래서 굉장히 눈 건강, 눈에 굉장히 이렇게 좀 약간 눈이 이렇게 약하고 눈을 피로를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루테인 지아잔틴 있는 거 굉장히 반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잠깐 요게 제가 찾다가 이렇게 찾았는데요. 이 루테인 지아잔틴이 브로콜리보다는 32배, 깻잎보다는 3배 이상 이 메리골드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깻잎이나 브로콜리는 막 무작정 계속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메리골드 추출물이 있는 멀티비타민을 추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같이 먹으면 좋은 영양소 조합이 있어요. 철분과 비타민 C, 비타민이 셀레늄을 같이 먹으면 서로 도와주고요. 엽산과 아미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비타민 C와 콜라겐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게 되면 뭐 이제 여기저기 이제 저희 이제 머리카락, 피부 이런 데 좋고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그 칼마 D 해서 이렇게 요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메가3는 비타민 E와 코큐텐과 함께 드셔주시면 아주 좋은 조합입니다. 반면에 또 같이 먹으면 안 좋은 영양소 조합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은 공복에 드시면 좋고요. 비타민 C는 식후에 드셔주시면 좋습니다. 철분은 공복에 드시면 좋고요. 칼슘, 마그네슘은 식후에 드셔주시면 좋고요. 셀레늄하고 과다한 아연은 같이 드셔주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왜 리브굿의 멀티비타민에는 칼슘이랑 마그네슘, 비타민 D3, K2가 없을까요? 같이 넣어놓지 않은 이유는 여기 제가 그
본사에서 올린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칼슘이나 마그네슘, 거기서 해준 대답입니다. 칼슘이나 마그네슘, 비타민 D를 멀티비타민에서 제외시킨 것은 우리가 의도한 것입니다. 이 성분들은 서로의 흡수를 방해하며 장을 통해서 이동하는 동안 서로 밀어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비타민과 무기질의 각각의 성질을 파악해서 가장 좋은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멀티비타민은 이렇게 그래서 분리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가격에서도 정말 비교할 수 없게 저렴한 가격이죠. 우리 지금 환율을 해도 13,000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전히 인터넷에서는 판매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예전에 한참 막 굉장히 비싸게 팔 때보다 많이 내렸어요. 근데 아직도 최저가는 37,000원입니다. 이렇게 인증 다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대 효과는 이 멀티를 드심으로써 뇌 건강, 콜린, 비타민 B12, 글리신 해서 뇌 건강도 지킬 수 있고요. 전립선도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라이코펜과 셀레늄, 비타민 E, 아연, 크랜베리가 들어있어서 그렇고요. 눈 건강도 도움이 됩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 비타민 A 그리고 아연 같이 들어있습니다. 간 기능도 개선해 줍니다. 콜린과 비타민 B12 그리고 L 글리신이 간 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음. 그럼 하루에 이렇게 2알씩 드시라고 나와 있고요. 식후에 드시고요. 그리고 아침에 드시고 매일 드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그 메가로 드세요는 저희 제품에서는 별로 통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조금 더 드시고 싶으시면 저는 아침에 저도 이렇게 소비자 만났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에 2알 드시고 점심에 2알 드시고 저녁에는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녁에는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 비타민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